자, 수익률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속의 기회의 순간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화웨이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화웨이와 절교하자는 미국의 이야기와 또 부품 제공을 지속해달라는 중국의 이야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할지, 또 이런 상황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 방탄수익당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사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반화웨이에 동참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반화웨이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G2 정말 큰 고래 두 싸움에 이제 고래등이 터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화웨이를 버릴 수도 없고요. 화웨이 잠깐 보니까 국내 기업의 부품 구매가 연간 12조 6천억 정도를 또 구매를 하는 정말 우리에겐 알짜배기 기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우리 세 분의 대표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기업의 CEO라면, 내가 만약에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좀 어려운데요. 상상만 해도 막 심장이 뛰죠. 네. 뭐 삼성의 회장이신 거죠. 그리고 아니면 정부의 높은 관직이 계신다고 친다면 과연 이 세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평가와 함께 딱 선택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하나씩 저희가 질문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빙의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먼저. 네, 김우신 대표님. 하죠. 네, 지금 가정이죠.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지금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저는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한테 다시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너희들을 선택했을 때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제안을 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화웨이와의 그런 어떤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아, 안 할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뭘 줄 건데? 라는 것.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보상은 뭘 해줄 건데? 라는 것을 먼저 역제안을 해보는 게, 제가 만약에 당첨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되면 사실 그렇게 역제안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힘센 두 그 어떤 고래들? 팀들이 있으면 그 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뭐 둘이 싸우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면 사실 어느 한 편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딸이 한 대답이 아빠가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당히 좀 곤란하게 그렇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기업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뭐 비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그 탈출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간을 갖고서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전략이 기업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만큼 이 문제는 상당히 뭐 정치적이라든지 국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드 때문에 중국의 거의 보복성 그런 경제 테러를 당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요. 역제안 받을까요? 역제안을 하면 전혀 받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안 받겠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받아버리면 사실 뭐 그냥 뭐 옛날로 돌아가서 쇄국 정책 가는 거죠. 뭐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살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해버리는 게 바로 또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런 위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차라리 돈을 선택하느니 자존심을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이게
저희는 뭐 어떤 뭐 책임이 없이 우리 어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이 없이 말하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어려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우리 안인기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하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2의 사드 보복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미동참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보복의 현실화 뭐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딱 이 짝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만약에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라든지 이거 결정권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CEO라든지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예,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나랑 밥 먹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잘하는 친구가 야 나랑 밥 먹자 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약간 좀 해당이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 흔들렸고 또 다시 돌아서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양의 이 큰 이 나라가 부딪혀가지고 현재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중국과 조금 반대의 흐름을 탔다가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업종들이 흘러내렸던 관점도 있었고요. 또 미국이 우리를 잘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FTA라든가 관세에 대해서 또 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쪽 편 들기도 그렇고 이쪽 편 들기도 좀 뭐하는데요. 앞서서 김우신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주파 하나를 좀 잘 챙겨가지고 이쪽이 개선될 것이다, 아니면 이쪽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좀 집중력을 갖고 좀 선택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뭐 미국 쪽에 조금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이 미국과 이 정면으로 이제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힘겨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어떤 캐파라든가 이제 이 인구수가 많다는 거 하나 믿고 이제 굉장히 좀 현재 최근에 많이 좀 향상되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요. 아무래도 미국의 현재 이 압력과 또 어떤 그 관세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취득하고 하면서 미국 쪽에 좀 더 손을 좀 들어서 좀 안전적인 어떤 움직임의 시장 어떤 하락보다는요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연출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중국과는 다른 또 좋은 또 어떤 대안책을 좀 제시해가지고 서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반에서 제일 힘 센 친구랑 먼저 밥을 드시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그래요. 참 난감한 씁쓸한 상황입니다. 씁쓸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연륜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연륜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 뭐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좀 이렇게 연륜이 되시는 어르신들 모셔서 이렇게 나라의 큰 일을 같이 상의하고 이러는 것처럼 제가 너무 우리 한옥석 대표님을 연세를 좀 너무 높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오래 하셨으니까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한옥석 대표님의 의견이 또 궁금해집니다. 연륜이 있다고 제대로 보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익주의로 간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에 일단 하필이면은 최고로 일단씩 지금 현재 무역을 일단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은 또 미국이 갖고 있고 또 경제는 또 일단 중국에 또 연동이 많이 돼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 지금 현재 애매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국면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과연 탈미국화가 가능할 것인가, 또 탈중국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은 사실상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 우리는 무역을 갖다가 24.8%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크죠. 그다음 미국은 역시 12%를 갖다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져 본다면은 중국에 우리가 일단은 손을 또 뻗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또 미국을 그러면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념적으로 본다면은
한반도의 어떤 긴장감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또한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을 갖다가 역시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만약에 또 내가 기업인 입장이라면은 사실상 우리 기업에 있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업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에 일단 비중을 더 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치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입지, 지정학적 위치 이런 걸 따져본다면 우리는 중국도 배제할 수 없고 미국도 배제할 수 없고 경제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두 개 다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상 덩그리 외교를 잘 해나가는 과거에 우리가 있던 관행들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정치든 뭐 하여튼 경제든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이 그 회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개가 연동돼 있는가 이걸 따져본다면 109개입니다. 네. 파트너사를 갖다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보면 109개사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일단 우리가 이제 연을 끊어버린다면은 우리의 일단 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 타격이 크죠.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2조 대 일단 네.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또 하필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쇼크를 받는다면 주가도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우리 실리를 잘 따져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여기에는 우리가 흑백놀이를 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무지개 색깔로 일단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정부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잘 일단 처신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옥석 대표님이 이 입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겠는데 이제 결론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한옥석 대표님이 기업의 CEO다.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CEO 중국을 입장이나 어쨌든 그런 그럼 입장인데 정부의 입장은 빼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으로서만 보지요. 네, 네, 그렇게 기업의 본다면은 입장이었으면 한옥석 대표님 일단은 어떤 이제 결정을 하십니까? 뭐 이런 판단을 하기는 참 너무 애매한 상태인데 사실 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을 보면 또 일단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입장 순수하게 이거는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난처하시네요. 지금 굉장히 중국, 난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우리가 등대시할 수는 중국으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꼭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미국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늦으셨다라는 말씀 제가 어쨌든 결론은 뭐 돈 많은 친구와 힘센 친구 저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최소한 축소를 시켜서 좀 말씀 저희가 뭐 크게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테니까 조금 이렇게 재밌게 좀 축소를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돈 많은 친구와 힘센 친구가 있으면은 우리 안인기 대표님은 힘센 친구 그리고 한옥석 대표님은 돈 많은 친구 그리고 우리 김우신 대표님은 그냥 좀 기다려본다. 뭐 어쨌든 그냥 무조건 기다려본다라는 입장이신데 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우리 안인기 대표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화이에 이제 동참을 할 경우 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또 어떤 스탠스, 어떤 대응 방법을 저희가 취해야 될지 이거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관련된 수혜주들의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나겠죠. 중국 네네. 관련주들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화웨이와 연결되었던 종목 아까 한옥석 소장님께서 뭐 109개 종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LG전자, LG유플러스부터 해서 거의 대기업들은 다 화웨이하고 지금 교류 계속 하고 있다는 보여지는데요. 반화웨이 정책을 쓴다면 역시나 자동차 업종에 이제 수혜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대차,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만도, 근데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자동차 쪽은 이제 중국보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쪽도 지금은 일부 좀 스몰캡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애플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또 저점 찍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화웨이와 친한 기업은 좀 흔들림,
그다음에 화웨이와 이제 친하지 않고 애플과 친한 기업들은 또 한번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 근데 최근에 시장이요.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수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흔들렸고 외국인들 매도 계속 출회되고 환율은 안정적이지만 또 글로벌 시장이 또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 지금 어떤 수혜주, 피해주로 부각되어서 그러한 종목들 매수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좀 반등으로 나오지 못하면 생각보다 지금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요. 어떤 수급이라든가 거래량,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매수라든가 혹은 뭐 어떤 승부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점에서 터닝 나오는 거 확인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집중력 가져서 장이 좀 어려우니까요. 좀 짧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네, 좀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뭐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뉴스가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전략 좀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인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한옥숙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화이에 동참할 경우에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 좀 눈여겨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대응 방법으로 우리의 득가실은 무엇일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상태 속에서 일단 이제 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네. 일단 이제 붙으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화웨이를 갖다가 일단 죽이기에 이제 나서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잘 죽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또 있고 또 일단 역시 애국주의가 또 지금 만연해지고 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그만큼 자국의 제품을 선호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는 역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반도체도 일단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화웨이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이동통신 분야도 일단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장비 분야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대립적인 관점에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일단 가장 수혜주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일단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또 이제 수혜와 피해를 보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역시 중소형주는 이제 삼성전자의 일단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화웨이가 일단 줄어드는 대신에 삼성전자가 많이 그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부품 이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역시 와이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옵트론텍이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인타스라든지 뭐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주로 납품을 갖는 부품업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일단시 화웨이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장 기업들이 뭐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화웨이가 일단 스마트폰도 일단 판매가 어렵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일단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역시 뭐 여러 가지 또 이동통신 장비도 일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된다면은. 그와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모디아노 칩이 대표적으로 일단 화웨이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도 그렇고 코맥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화웨이에 또 연동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밖에도 일단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일단 많은 일단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 그 이외에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격을 가는데 그럼 반격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돼지고기를 갖다 수입을 갖다 미국에서 안 한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두도 일단 수입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일단 이제 아무래도 돼지 열병도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일단 돼지고기 값이 치솟고 있는 상태에 있고 미국에서 수입도 안 하면 또 일단 돼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고 중국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보면은 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짜장면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동파육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뭐죠 찍어 먹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든 게 다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네네. 이런 제 관점에 최대 소비국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단 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수입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수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은 돼지 사육을 늘리겠죠. 늘리면 일단 그때 일단 역시 또 역시 그 사료가 또 많이 소요되겠죠. 이 사료 가격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돼지고기 너무 비싸면은 또 상대적으로 그 대체제로 이제 삼고 있는
바로 닭고기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일단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의 일단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어떤 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파장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뿐만 아니라 DJI 같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드론 회사 그다음에 또 일단 하나는 또 CCTV 세계 최대 업체죠 중국 이런 업체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일단 긍정적 영향을 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신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반하이에 동참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응 방법과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또 업종들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득가실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이거 일단 화웨이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니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화웨이가 1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웨이의 이 14%의 시장 점유율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삼성전자의 22%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이제 고가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만약에 뭐 스마트폰 업체들은 뭐 최근에 많이 뭐 없어진 회사들도 많죠. 뭐 예를 들어 노키아 같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화웨이도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일단은 뭐 중국 편을 들든 미국 편을 들든 그거는 뭐 차후 문제로 시간을 두고 좀 더 보기로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계속 이렇게 미국의 화웨이 주기가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이 길을 못 피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LG전자죠. 근데 최근에 이 LG전자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화웨이의 이런 이 사태 이런 부분들이 LG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전에 이 LG전자가 사이언이라는 브랜드로서 이 삼성 애니콜을 한번 치고 나갔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이 의외로 화웨이 시장이 죽으면서 그 자리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을 떠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어떤 서버에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전자기기의 핵심인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기는 기회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를 난 미국에도 수출 안 하고 중국에도 수출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합의 볼 때까지는 수출 안 해. 그랬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1분기에 지난 1분기에 매출 중에서 47% 약 3조 1천억 원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도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안 들어보내버리면 화웨이는 뭐 못 만들겠죠. 일단은 휴먼스폰뿐 아니라 뭐 서버용 PC 이런 부분 다 못 만들겠죠. 그러면 다 같이 힘든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역제안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도 힘을 가지고 있다. 뭐 힘이라는 것이 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위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반도체란 말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이 부분들로 우리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되는 게 있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역으로 또 돌려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매출이 나가던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의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타격은 있겠죠. 근데 어차피 타격 입을 거면은 한번 큰 소리도 한번 쳐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따라서 저는 뭐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 그렇게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뭐 한옥수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주들 관련돼서 뭐 중저가에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옵트론텍이라든지 인탑스, 와이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지금 견조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그런 실적 전망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슈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반대의 행동이죠. 이번에는 우리 한옥숙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반하웨이에 미동참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손을 들어준, 중국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 방법과 어떤 종목과 업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또 득과 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편을 들고 싶지는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사드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을 꽤 부셔야 되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화웨이를 갖다가 일단 찍어 눌러서 죽여버릴 수 있다면은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면은 화웨이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연합군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것도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보니까. 생각이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화웨이의 전선에 우리가 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화웨이 쪽에 미국에서 동참을 해달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네. 우리 미동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화학공업 부분에서 일단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과거의 굴뚝 산업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상 거기서 일단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도 일단 미국 이익을 위해서 지금 관세를 갖다 매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 대해서 6개월 후에 일단 독일 차라든지 일본 차라든지 이런 차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25% 높이겠다는 그 유예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버렸다 그러면은 사실상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를 관세를 갖다 대거 매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출 주력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또 삼성전자도 미국에 또 많은 또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엄청난 또 타격이 또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삼성전자가 거의 이익을 갖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타격이 그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도 화웨이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편에 만약에 선다면 이러한 이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도 더 크다는 것도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또 이익을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갖다 우선 또 풀어주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은 우리의 또 일단 이 소비재라든지 소비재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또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일단 수혜를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행객들이 또 한국을 많이 오면서 또 그만큼 내수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이러한 또 혜택을 또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은 있다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떠나서 사실은 이 크고 짧은 걸 우리가 대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꼭 우리가 일단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셨겠고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힘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역시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편에 설 입장도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힘은 우리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글쎄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화이의 미동참 시, 네. 우리는 어떤 득과 실이 있고 또 네.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편을 들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경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세 폭탄이 아마 시작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관세, 환율,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환율이 상당히 좀 요동을 치고 국내에 있었던 외국계 자금들의 이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겪었지만 사실 우리의 근간 산업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뭐 소비 관련주, 여행주 이런 쪽이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우리의 근간 산업들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계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 이 근간 산업들은 중국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자국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친중 쪽으로 가려면은 아마 조금 더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제2의 냉전,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하던 시대에 이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냉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이라든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굴복을 해라라고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그냥 지금은 미국한테 접어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세계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인기 대표님, 돈 많은 친구, 중국을 말하는 거죠. 힘센 친구, 미국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 많은 친구를 선택했을 경우, 화웨이에 미동참을 했을 화웨이 해제에 대한 미동참을 했을 경우, 우리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고, 우리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돈 많은 친구를 선택했을 때 힘센 친구한테 한번 세게 얻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럽과도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데 최근에 정상이 만나서 좀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친중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또 대한민국과의 분쟁도 관세 상향부터 해가지고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 물량 출해, 지금 유럽 자금과 미국 자금 또 출해될 가능성,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렵죠. 그래서 친중 관련 뭐 정책주는 역시나 조선철강 기계화학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예를 들면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은 뭐 IT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다른 쪽의 섹터의 종목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보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출해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서는 뭐 미국 편을 들자, 중국 편을 들자 이런 전략보다는 그때마다 좀 맞는 어떤 정책적인 당국자들의 어떤 이 의견 교환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풍전등화했던 그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뭐 맹목적으로 무리하게 막 승부를 걸지 마시고요. 현재로서 조금 어떤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발짝 좀 떨어지면서 현재 내가 시장에서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좀 보시면서 좀 차분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현재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요. 세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만약에 양자택일을 할 경우에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기업과 정부가 국익을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저희는 가질 뿐입니다.